그러면 책 쓰기 기회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직장에서 하는 전문적인 업무나 자신의 특기 및 취미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몸소 겪은 경험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깨달음, 삶의 노하우와 철학, 그리고 가치관 등을 바탕으로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한 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장르를 쓸 것인지 주제와 제목, 대상 독자, 목차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느 시간대에 집필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초보 작가들은 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깨달음에서 사례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눈을 조금 돌리면 주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형제 자매 이야기라든가 친구 이야기, 이웃 이야기 등 사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외에 독서를 통해서 사례를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책 속에는 많은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나 SNS, 뉴스에 보도된 내용 등을 사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례는 어디서든지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례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웃 이야기를 쓸 때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책이라든가 영화, SNS 및 뉴스 등에 보도된 내용의 출처는 밝혀야 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예를 들면 기존의 취업 방식 틀겠다와 같은 소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할 때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사례로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빅 뉴스에서 박준호 기자가 2016년도 10월 12일에 1억 연봉을 뿌리치고 월 1회 출근하는 회사에서 행복을 만끽한다는 제목으로 취재에 올린 글입니다. SNS에서 나를 팝니다. 나는 제목의 취업 세일즈로 화제를 모았던 유태영 씨의 특별 인터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또 입찰 제한선을 판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판다면서 그것에 쓰인 명언과 이설찬 재현성을 이 유태영 씨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작년 겨울 SNS에서 화제가 됐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유튜브 유태영을 팝니다는 꽁꽁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자신을 매물로 경매로 내놓은 약발상 전략을 내세운 것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29살의 유태영 씨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출근길에 경기도 판교와 서울 광화문 등을 돌아다니면서 저 부하제 지원은 어떠냐고 적힌 명함을 직장인들에게 건네고 입찰 제안서를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것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유명 인사들에게도 유태영을 판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느냐고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러한 이벤트를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취업 시장에서 번번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그는 어느 날 페이스북에서 불합격, 자격 미달, 탈락, 오늘 완전히 거듭한 하루라고 적힌 신규 포스팅을 봤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그는 그날 하루에만 5개 회사에서 퇴짜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는 기존의 취업 방식의 틀을 깨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자신을 세일즈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동안 15곳의 기업에 경매 차하고 그중 한 곳은 1억 원의 연봉을, 어떤 곳을 월 1회 근무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택한 것은 월 1회 근무하는 조건을 내세운 스타트업 기업인 인큐이 취업의 주소를 뒤집은 그의 조사는 신선한 시도로 받아들여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된 내용, SNS 내용의 책 쓰기 사례로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 찾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표를 정한 후에 소점별로 사례를 찾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표를 먼저 정하고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소점별로 사례를 찾아 놓으면 쓸 때마다 사례를 찾는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찾은 소제목을 쓰기 시작하고 찾지 못한 소제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좋은 사례를 꼭 만나게 됩니다. 사례를 찾을 때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소제목에 어울리는 사례이면 됩니다. 이 사례는 소제목 때는 보통 2개 정도는 넣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가 좀 길다면 한 개를 넣고 반대로 짧은 사례만 3개 넣어도 좋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소제목의 내용에 따라 사례가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한 것들을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으로 책 한 권 거스등히 써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삶의 경험이 부족하면 독서라든가 영화,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사례를 끌어오면 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은 책을 꼭 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아픔이 있었던 사람은
아픔이 크면 클수록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좋은 책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견디기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 일상생활 오더라 카페에서 차를 맞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찾았다면 분명히 베스트셀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련을 겪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까다로운 삶의 노하우라든가 철학 등은 실타래를 풀던 글로 풀어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 작가 정우성 씨는 책을 어렵게 쓰지 않고 쉽게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을 그의 저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주하는 그의 누군가의 그에게 이야기해서 슬슬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방한소 선생도 40이 넘어서야 작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찍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피는 꽃이 들다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오랜 시간을 찾고 견디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것만 봐도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걸 보니 오랫동안 깊게 짱 파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걸 보니 단실내에 너무 땅을 얕게 파서 저렇게 해서 지은 집이 과연 튼튼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위에 글은 정우성 시인의 내 인생의 침이 되어든 한마디의 일부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하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독이나 다상량 포함해서 다작 등의 구양수 3다를 실천하다 보면 정호승 작가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앤 라모트는 글을 쓸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으라고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라고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초고 고치기는 해밍웨이에게서 배워봅시다. E.B. 화이트는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고쳐쓰기는 1차적으로 완성된 초고를 다시 읽으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쳐쓰기는 전체적인 고쳐쓰기와 부분적인 고쳐쓰기로 나뉘는데 전체적인 고쳐쓰기는 주로 글의 성격이나 목적, 주제의 접근가를 살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고쳐쓰기는 주로 어휘의 사용이라든가 문장 성분의 호응, 접속어로 쓰임을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즉 글쓰기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가 짜임새가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나 표현이 적절하다 하고 자연스러운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해밍웨이가 초고 고치를 얼마나 잘했기에 해밍웨이에게 배우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고치면 고쳐도 글의 완성수가 높아져 좋은 글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작가였을 것입니다.